오늘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는 삼전의 파업 이슈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등과 테마주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대로 만들어졌죠. 먼저 어제 영상에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23%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HVN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거의 5일선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가를 뛰어넘는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었던 스피어도 16% 그리고 미래에셋벤처투자도 23%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아니죠.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상승에 따른 종목들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반도체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었던 이때부터 해서 최근에도 이미 2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권 2%대 시작을 해서 눌림목 준 이후에 23%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는 어차피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3%대 시작을 해서 9%가량 상승을 보여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체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을 포함시켜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1%대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14%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도 6% 정도의 상승은 별로 기별이 안 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HVM이었죠. 당연히 보시면 시가 자체가 29.72%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당연히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분 봉상으로 보면 차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3분 봉으로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차피 장 시작하고 그냥 찍혔을 뿐이에요.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았었고 실제적인 거래는 이 구간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저가 이 부분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대 시작이면서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고점이 바로 시가와 동일하죠. 한마디로 3%대 시작을 해서 이 상승이 그대로 다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어제 영상 딱 5초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갔었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대부분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로 선별합니다. 오늘같이 바로 급등이 나온 케이스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윙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런 성공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반대 케이스들도 모두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또 시장 상황 어땠었는지 전체적인 섹터는 어땠었는지 개별적인 종목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복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 부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릴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4조 수준에서 1.5조 수준 이 구간이 적정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1.19조죠. 1.2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적정평가일 뿐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페이스 X IPO 상장
상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그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주봉 차트요. 모멘텀이 만들어진 이후에 노란 선이죠. 20주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삼각 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HVM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10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1만 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신고가 라인이에요. 12만 원 구간대에서 12만 5천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중기 목표가를 12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초가 이때가 아니라 상승을 보였을 때 그 고점이 12만 7천 원이었어요.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훌쩍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인 상승 여력 1.4조에서 1.5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가 기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498조예요. 거의 1.5조 다 왔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스피어였습니다. 스피어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동일해요. 거의 5%대 시작을 했지만 정확히 보합권까지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고점은 16.67% 49,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30분봉상 20선 라인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이때 고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49,000원이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중 고점도 49,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안정적으로 수익 다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피어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5월 17일 어제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스페이스 X의 벤더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평선들은 돌파하지 못했었지만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라인대, 길게는 5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살짝 30분봉상 20선에 걸쳐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중기적인 목표가도 거의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었고 이번에 또 정확히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테마적으로 급등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눌림목 구간 다 주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돌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어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스페이스 X의 IPO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그대로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나오면서 거기에 불을 지폈던 건 바로 이 블랙록의 스페이스X IPO에 최대 15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번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IPO에서 핵심 투자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103조 원에서 거의 120조 원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약 1조 7,5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400조에서 많게는 2조 달러, 하나로는 거의 3,00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에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특히 3,000조 원이라는 거 지금 삼성전자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정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는 20일 전후에서 투자 설명서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거쳐서 11일에는 공모가가 확정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12일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걸로 일정이 잡혀 있죠. 이미 주식거래 티커는 SPCX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스페이스X, 특히 로켓 발사 더불어서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미칠 거예요. 그 중에는 당연히 스피어도 포함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HVM과 이 스피어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스페이스X의
밸류 체인의 핵심이에요. 일단 HVM 같은 경우에는 벤더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유일의 1차 벤더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5대 공급 업체 중의 하나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스페이스X와 2035년까지 이어진 약 10억 달러 규모의 특수학금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스타쉽과 그리고 펠컨 9의 엔진 그리고 동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점, 유일, 여기에도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그리고 최초,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피어가 단순한 소재 유통을 넘어서 글로벌 벤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재료 수급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통합하는 SCM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고객사의 발사 빈도 확대가 곧바로 매출 성장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높은 수익 구조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인수를 통해서 전략 광물인 이 니켈의 안정적인 조달 구조를 이미 완성을 해놨죠. 그래서 실제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 대비 약 50% 수준의 원재료를 조달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6년도 올해부터 스타쉽이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서 소재 투입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죠. 여기에서 스피어의 원소재 수급권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 같은 경우에 이미 1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450억, 전년 대비 YY 기준이죠. 10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5월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어때요? 이 구간대 지지를 보여주면서 정확히 이 노란선이죠. 20주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완벽하게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늘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호가상으로도 충분히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스피어의 대응 방법이에요. 과연 이번에는 고점 라인대 이미 물량 소화를 다 끝내놓은 스피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응, 어제 대응을 못하셨다면 오늘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미리 영상으로 이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모든 걸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상승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 2%대 시작을 해서 정확히 보합권까지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23.33%까지 20% 넘게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정확히 살짝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대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까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었고, 최근에도 추세가 완벽하게 다시 돌리는 순간에 이 타이밍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느새 2배가량의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0분 봉상 급등 이후에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89,000원 구간대에서 90,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중기 관점으로는 95,000원 구간대에서 100,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이 잡히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 10만원 구간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제 영상만 제대로 보셨어도 안정적인 수익 다 챙기실 수 있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을 보시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대로 된 타이밍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종 뉴스들, 그리고 리포트, 오픈되지 않은 정보들까지. 그리고 타이밍은 어디에서 나와요? 타이밍은 바로 차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항상 개인적으로 뉴스를 찾아서 계속해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타이밍 잡는 거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 수익 가능한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죠.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소통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선택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료로 이렇게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아래 댓글창 고정 댓글이죠. 그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 아래 있습니다. 댓글창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어요. 아래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통방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까지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적어서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스피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사이에 이미 그 전 고점 라인 때 49,000원이었었죠.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대응 방법이죠.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중기적인 목표가로 제가 얼마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5만원 구간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제는 그 구간대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5만원 라인대에서 53,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죠. 중기 2차 목표가는 그 전 신고가 라인대입니다. 이 75,000원 구간대에서 57,000원 구간대죠. 57,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까지 이렇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응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중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영상을 보실 때쯤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어차피 이 구간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 구간대 정확히 30분 몽상 20선 라인 때 눌림목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 타이밍에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오늘 이 구간대, 보합권 구간대에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도 이렇게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여기에서 이 구간 이탈을 하는 건지,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건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섹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섹터는 어차피 보시면 알 텐데 수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중에는 나오는 부분들, 이게 어떤 거예요? 잠정이에요. 잠정. 장이 다 끝나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릴 때 호가창을 보면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특히 매수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그대로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제 실시간으로 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한 부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X의 1차 벤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스피어, 이번 상승 추세 대응하시는데 이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을 놓치셨다면 이번 상승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오늘은 23%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거의 가장 고점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살짝 이격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6만원에서 6만 4천원 구간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길게는 7만원 구간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그 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중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7만원 구간대에서 7만 2천원 라인대, 중기 관점으로는 8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항상 말씀드려요.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구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정확히 이 구간 삼각수렴 형태 이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해요. 손익비 때문에 어차피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조금밖에 안 나왔었던 인텔리안테크죠. 동일하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9%가량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9%가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짧게는 18만원 구간대에서 19만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주 IB 투자죠. 동일하게 21선 라인대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적인 직접적인 투자사기 때문에 이번 IPO의 가장 큰 수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그전 고점 라인대요. 18만원 구간대에서 19만원 구간대, 길게는 2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동일해요.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만약에 바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초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저스템이죠. 제가 저스템을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급격한 상승 급등에 대한 수익을 잘 챙기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섹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개별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 모멘텀을 훼손을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다른 외부적인 영향 때문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저스템은 어땠어요? 아무 모멘텀에 대한 훼손이 없고 그 사이에 오히려 더 예상치보다도 높은 실적 발표까지 나왔죠. 그리고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뉴스를 통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저스템 HBM 수율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요즘 반도체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수율이에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을 때 삼성전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 품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납품이 안 됐었죠. 그런데 오히려 HBM4부터는 먼저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D램 그리고 낸드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모멘텀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예요? 바로 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율의 해결사가 바로 저스템이에요. 저스템은 어떤 회사예요? 습도 제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용기 내부의 습도를 제어하는 N2 퍼지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현재 메모리 메이커 3사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이크론이죠. 이 3사양 점유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HBM4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회로 선폭이 더욱더 미세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습도 그리고 산소 노출도 자연산화망 형성이나 아니면 부식으로 이어지면서 수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내부를 건조한 질소 환경으로 바꿔서 이런 불량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2세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정밀한 습도 제어가 가능해서 최신 HBM 수율 개선에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수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최근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스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596억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수주액을 상회를 한 거예요. 1분기 만에. 이렇게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분기에도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게 저스템은 1분기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은 더 좋다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날 정확히 이 선을 그어드렸던 날이었었죠.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바로 4월 13일이었어요. 정확히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부터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미 2.5배가량 상승을 했죠. 그럼 이날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요.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던 4월 13일 영상이었죠.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 가야 적정 수준 평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673억 원이에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2배가량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질 직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이날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실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2.5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종가 기준 현재가 기준이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855억 원이에요.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4천억 원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6억 원이었었죠. 그런데 올해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매출액은 9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5억 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의 5배예요.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습니까? 매출액 12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83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 전망이 되고 있어요. 거의 9배죠. 그러면서 회사의 안정성은 또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50%에서 6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지금 1200%가 넘어가는데 이게 더 좋아지겠죠. 한마디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성장폭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시가총액은 6천억 원에서 거의 7천억 원 수준까지도 이건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준 시가총액 3,855억 원이죠.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스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번 고점 라인대예요. 18,300원 라인대에서 19,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2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던 30분봉상 20선 라인대 다시 한번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한마디로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저스템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또 반도체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TMC예요. 최근에 엄청난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고점 라인대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상단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30분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장주들의 반등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MC 가장 중요한 대응 먼저 단기적으로 25,500원 구간대에서 26,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27,000원 구간대에서 28,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MC도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추세 대응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박스권에 대한 이 돌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 전혀 이탈하지 않았죠.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이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신규 대응 타이밍도 만들어질 겁니다. 짧게는 10만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11만원 구간대까지도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쪽 마지막으로 SFA 반도체까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혀 돌파하지 못했었던 30분 봉상이 120선이죠. 이 구간을 강력한 수급으로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9,000원 구간대에서 9,500원 라인대, 길게는 만원 구간대까지도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는 MLCC까지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이런 구간대에 대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물량 소화에 따른 조정, 말 그대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그대로죠.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리포트 뉴스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삼성전기, MLCC 호황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에 미친 듯한 상승세 다들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MLCC 전도성 페이스트 보급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낙수 효과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어떤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 부분도 뚜렷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거였습니까?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바로 이 미국 항공우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태양전지용 페이스트 샘플 테스트 외에도 위성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CNT 도전제 제품 공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드론 쪽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실리콘 음극재 적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 단순한 뉴스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MLCC 한마디로 반도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로봇, 휴머노이드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태양전지 바로 우주항공 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텀들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실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54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전망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은 3,6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1억 원 거의 80%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내년 그리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5,97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8억 원까지 거의 3배가량의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죠. 회사의 안정성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 전 고점이었었던 이 구간대를 정확히 윗골이 달았던 그 구간 그리고 종가였었던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방향성을 돌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21선에 대한 추세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30분 봉상으로도 강력하게 이 구간대에서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럼 대주전자재료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7만원 구간대에서 17만 5천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중기 일자 목표가로는 신고가 라인입니다. 18만원 구간대에서 19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면 여기에선 대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 라인이에요. 어떤 30분 봉상 120선이죠. 이 검정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100% 이런 대응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차피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면 올라가는 그런 거면 상관없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디예요? 고점에 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입니까? 1년 전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괜찮다. 1년 만에 오긴 하죠. 매수가보다 더 올라왔죠. 신고가죠. 그런데 이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가가 코스피가 2,000, 3,000대에서 지금 8,000이에요. 이런 기회비용을 다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부분들 대응 타이밍은 당연히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도 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들은 어차피 제가 그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렸던 종목들이고 스펙스 X 관련주들은 바로 어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만 해놓으시고 어차피 타이밍이 잡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메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오늘 3가지 종목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스피어였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스템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대주전자 재료였어요. 이 종목들도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구간 타이밍이 잡혔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장중에 소통방에서 개별 종목들도 나가죠. 그 종목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사이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51,800원까지 23%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었네요. 이런 부분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린 언제나 안정적인 구간대 그 구간이 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타이밍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이죠. 바로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 그리고 히든 종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계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좀 어려운 시장이었었죠. 초반에. 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